아까 2014-1463 함진경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주차 동영상을 깜빡하고 올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총일치 이제 종강을 한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 배웠던 수업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그거를 약간 덧붙여 가면서 2학년 1학기 그때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의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의치란 상하악 치하의 전부 또는 편악에서 자연 치하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제3대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하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전부 상의치 완전 틀리라고도 한다. 여기서 이제 환자의 치아를 대신하는 거는 인공치아고 잇몸을 대신하는 부분은 레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치아 환자의 사진이고요. 네, 왜요? 아무튼 여기가 무치아 환자의 사진이고, 네, 이거는 치은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치은의 효과적인 기능을 얻기 위한 요소에는 지지, 유지, 안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지는 의치에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저장력이 이제 음식을 씹을 때 하고 이렇게 눌리는 힘? 네, 그 힘에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의치가 놓이는 토대가 되면서 의치를 통해서 저장력이 전달되는 조직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유지는 의치가 탈락되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그렇게 저항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총의치의 유지는 특별한 유지 장치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의치와 구강 조직 또는 타액 간에 어우러지는 물리적 요소와 의치의 주변에 있는 근육의 주행과 작용, 치조골의 형태 및 점막 상태에 따른 해부학적 요소, 그리고 교합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요소에는 물리적 요소, 해부적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안정이 있는데, 총의치는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직접적으로 탈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다른 국소의치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여기에는 이제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있는데요. 근균형은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치아의 기능 운동 시 혀, 입술, 뺨의 근력에 의해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교합균형은 앞골의 기능 운동 시에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 치아의 교합 접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의치의 종류와 총의치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총의치에는 발치 후 완전히 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구의치가 있고, 확장적인 치아 보철물을 하기 전에 심미, 저작, 발음, 고경 유지 등 편리함 또는 상실된 치아와 주위 조직에 대한 인공 대치물의 적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의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KH가 있는데, PKH는 치아와 점막 모두로부터 유지와 지지를 얻는 총의치로 잔존치아는 의치의 부가적인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직접 근간 치료를 한 치근 위에다 제작하거나 이중 근간, 어태치먼트 또는 자석 등을 이용해서 제작됩니다.
매식 의치는 총의치의 지지를 받는 골막 하부 또는 골내에 매식된 하부 구조의 유지, 지지 및 안정을 얻는 의치를 말합니다. 복제 의치는 원의치를 복제한 의치를 말하고, 시적 의치, 납의치는 최종 의치를 완성하기 전에 기초상의 치아 배열과 왁스로 치은 형성을 한 임시 형태의 의치를 말합니다. 이건 이제 교합 관계를 파악하고 심미 관계를 관찰할 목적으로 제작이 됩니다. 총의치의 구조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인공치아, 인공치 그리고 또 의치상으로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 인공치는 주로 레진이나 도제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지금 알다시피 도제는 쉽게 깨지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치상은 이제 주로 레진과 금속으로 제작이 되고요. 의치상은 이제 점막면, 연마면, 교합면, 의치상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교수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족도 높은 총의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고, 제 생각에도 개인 트레이를 정확히 환자 구강에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교합 관계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그게 잘 맞아야지 넣었을 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의치를 이제 환자 구강내에 장착했을 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개인 트레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의치의 제작 과정은 이제 1단계로 납의치, 2단계로 수지의치 나눠집니다. 납의치는 우리가 이제 그 왁스로 그 교합 관계나 그 치은 형성해주기 위해서 매몰 전에 해주는 걸 납의치라 하고요. 수지의치는 매몰 후에 레진을 넣고 온성하는 과정 후에 만들어지는 의치를 말합니다. 일단 총의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료실과 기공실로 나눠지는데요. 치료실에서는 이제 일단 와서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서 엑스레이로 일단 어떻게 치아가 나와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검사하고 인상을 뜹니다. 인상을 뜨고 인공치를 선택하고 악골 관계를 기록하고 후연 폐쇄 부위를 결정하고 네, 납의치 그리고 수지치 네, 이런 식으로 기공실에서는 예비 모형을 뜬 다음에 예비 모형 혹은 개인 트레이를 이용하는데 주로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모형을 만들고 기초상 및 교합제 그리고 교합기 부착한 후 인공치 배열하고 의치상 조각하고 매몰하고 한분리해서 매물제 제거한 다음에 재장착하고 연마해줍니다. 납의치의 순서인데요. 예비 모형을 제작하고 개인 인상 트레이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 인상 트레이를 만드는 이유는 환자 개개인마다 구강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고요. 작업 모형을 제작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상 왁스를 올려서 네, 그렇게 만들어주고 교합제를 제작하고 교합제 장착해서 인공치를 배열하고 시은 형성한 다음에 자연형태 특성 묘사, 뭐 점각형 삭, 뭐 그걸 그리고 수지의치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매몰, 그리고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한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법, 완성. 이제 여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아마 좀 상처가 남을 것 같긴 한데, 의치를 이제 다듬다가 퍼니스 다음에 이제 루즈를 해서 마지막으로 광택을 내주는데, 제가 이제 너무 욕심이 앞서다가 루즈를 너무 세게 해서 손에 이제 상처가 났는데,
모두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루즈를 할 때 이제 함부로 이제 세게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구강내 검사, 이거는 이제 치료실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예비인상, 개인 트레이. 네, 개인 트레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변연 현성, 차 무치약 기능 인상체, 작업 모형을 제작합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다 이제 네, 올리고 교합제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합제를 올리고 네, 총회치용 조각도를 이용해서 다듬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가스터치를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핫플레이트 이용 방법은 핫플레이트를 이제 알콜 램프나 가스터치를 주로 알콜 램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가스터치로 확 해서 뜨겁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교합제 부분을 이렇게 쭉 눌러서, 이것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합을 체득하고 인공치를 배열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인공치 배열할 때 정확히 잘 배열해줘야 됩니다. 정확한 자리에. 그리고 그거를 환자 구강 내에 시작을 해보고요. 1차 매몰, 2차 매몰, 3차 매몰 나눠서 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한 분리를 할 때 충격을 이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2차 매몰 이렇게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절단면과 교합면은 이렇게 손으로 깎아서 보이도록. 세 번째 이제 초경석고를 하는데요. 초경석고에서 여기 한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꾹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프레스로 압력을 가합니다. 왜냐면 이게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 항상, 그 다음에 왁스 제거를 하는데요. 이걸 왁스워시라고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전에 7분 정도 뜨거운 물에다 두면은 이제 왁스가 녹아요. 왁스가 녹으면 다 안 녹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 번 더 왁스를 제거해주고 스팀을 쳐줍니다. 깨끗하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공치가 날아가선 안 돼요.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인공치아 부분에는 또 닿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또 이게 잘못하면은 인공치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인공치가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전입하는데, 레진 그 파우더는 그때 정확한 그람 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가루와 액상을 믹싱한 다음에 한 1, 2분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두꺼운 책을 비커에 두꺼운 책을 덮어서 두면은 알맞은 점상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램프를 장착하고요. 예, 뜨겁게 이제 온성을 해줍니다. 네, 온성을 해주면 1시간 정도? 이거는 이제 거의 조교님이 해주시는데 뜨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몰제를 제거해줍니다. 여기서 또 매몰제를 이제 처음 우리가 제거해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부러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합기를 재부착해서 여기 막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핸드피스로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마, 여기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스톤 힐, 스톤 포인트, 스톤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러버로 다듬어주고, 깨끗하게 다듬어주고, 치근이 근데 또 우리가 조각한 게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네, 일진을 보관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최종으로 이렇게 마무리 구강을 장착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1회를 깜빡하고 안 해서 나머지는 다 했는데 1회를 깜빡하고 안 해서 다시 한번 찍게 되었는데요. 또 이제 알고 보니까 또 이때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책도 다시 보고 실습도 해보고 이론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는 다 알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